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드디어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공개를 됐고요. 그리고 사전 계약 일정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성능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설명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이 아이오닉 5를 정말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이 국산 차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편의 사양들,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전기차가 이제 국내 출시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 아무래도 좀 경쟁 모델들, 쟁쟁한 경쟁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비롯해서 모델 Y 같은 경우는 오늘 시승을 또 마치고 곧 이제 시승기도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런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공개된 정보만으로 본다면 굉장히 경쟁해 볼 만한 좀 가치가 있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오늘 공개된 이 사진, 이미지들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핵심만 찝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공개된 아이오닉 5의 모습입니다. 사실 좀 기대했던 것보다 디자인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잘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차체 비율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요소까지 기존의 현대차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하지만 컨셉카였던 컨셉 45의 컨셉의 디자인 그리고 현대차의 헤리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니의 디자인을 적극 채용해온 모습들까지도 모두 다 녹여내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귀엽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가 있는 이러한 디지털화된 모습을 이 디자인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공개된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드램프의 디자인인데요. 차량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픽셀 형태의 요소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 특히 그것이 강조된 것이 이 헤드램프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떤 브랜드도 지금 보여주지 않았던 이 사각형의 독특한 형태의 이 헤드램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이오닉 5의 주요한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겠고요. 또 바로 위쪽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본다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크림쉘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제 보닛이 지금 이 파팅 라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보닛 전체가 하나의 패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팅 라인 같은 경우에 이 타이어 위쪽에 그리고 아래 범퍼와 이제 나눠지는 이 부분만이 파팅 라인이 존재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 보면 이 차체 측면과 이 보닛 부분이 분리되는 부분이 이 파팅 라인이 이쪽에 보통 많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파팅 라인을 좌우로 이제 거의 큰 보닛의 형태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볼 때 라인들도 굉장히 좀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크림쉘 타입의 보닛 때문에 이런 파팅 라인이 이렇게 좀 나눠져 범퍼 부분과 이제 차체 측면 부분과 이게 파팅 라인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파팅 라인들도 디자인적인 특징을 좀 계속 감안을 해서 이어지고 있는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A 필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팅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이 컨셉 45에서도 봤던 이 Z차 형태의 이 라인이 지금 아이오닉 5에서도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독특한 이 측면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게 살짝 좀 무늬가 좀 더해지면서 기존의 컨셉카에서는 조금 심심하고 지나치게 좀 넓은 면만으로 구성된 좀 심심한 이 측면부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이 라인도 들어간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타이어 사이즈는 20인치 타이어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와 20인치 타이어를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휠하우스가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휠하우스가 거의 완전히 꽉 찬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20인치 타이어가 아니라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된 것처럼 좀 작아 보이는 인상까지도 받는데요. 아마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20인치 타이어를 좀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휠하우스 주변으로도 단순하게 그냥 플라스틱 패널이 덧대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빗살무늬 같은 것이 좀 더해지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이 측면 디자인도 추가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사이드미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일반적인 사이드미러
거울 타입의 이런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국내 시장, 내수 시장 전용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신선한 이 옵션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아우디 이트론에 좀 적용이 되면서 국내도 좀 알려졌고, 뭐 일본 브랜드로는 렉서스가 플래그십 세단에 좀 적용할 예정이기도 한데,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아이오닉 5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됩니다. 이 안쪽, 실내 안쪽 운전석 이제 왼쪽 측면에 이제 디지털 모니터가 적용이 돼서 이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운전자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사실 처음에 사용할 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좀 적응할 시간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은 이 사각지대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차량의 크기입니다. 제원상의 전장을 살펴보면요. 4635mm입니다. 뭐 차량의 길이 같은 경우에 한 준중형 세단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나타보다는 상당히 좀 작은 크기입니다.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한 25cm 정도가 좀 작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휠 베이스가 3000mm가 넘습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소나타 같은 경우에 2840이고요. 그보다 10mm가 더 긴 K5가 2850입니다. 보통 이제 중형 세단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이 휠 베이스를 갖게 됐는데요. 바로 이렇게 넓은 이 휠 베이스를 갖게 된 데는 EGMP라고 불리는 이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뭐 안쪽에 엔진이 차지하는 공간이라든지 뭐 변속기가 차지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작고 굉장히 좀 바닥을 낮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를 굉장히 넉넉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휠베이스와 함께 짧은 오버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아이오닉 5가 뭐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전기차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물론 그 차량의 재원, 차량의 크기 같은 것을 봤을 때 크로스오버 스타일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차량의 비율 같은 것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작은 해치백 스타일처럼 굉장히 좀 비율이 날렵한 인상으로 바뀐 점, 그것이 차량을 굉장히 둔해 보이는 전기차가 아니라 굉장히 경쾌한 해치백, 고성능 해치백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형상을 좀 만들어졌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차량을 한번 위쪽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루프를 보면요, 이 썬루프가 파노라믹 썬루프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하나의 형태의 글라스로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살짝 이 프레임 라인이 조금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승했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레임 라인 없이 깨끗한 하나의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개방감이 좋았었는데, 뭐 아쉽게도 아이오닉 5는 그러한 통창에 파노라믹 썬루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델 3 같은 이렇게 가운데 이제 프레임 라인이 하나 덧대어진 이런 파노라믹 썬루프가 적용이 됐고요. 이 부분에 옵션 사양으로 이제 솔라 루프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솔라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차량의 전력을 충전한다는 이러한 개념인데요. 기존에서 현대차의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솔라 루프를 적용하기도 했지만 뭐 효율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이오닉 5에서는 얼마나 이제 적용이 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솔라 루프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연으로 계산을 해서요, 최대 1500km의 주행 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 충전했을 때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410km에서 43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롱레인지 기준에서요. 완전 충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회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이 전력량을 이 솔라 루프를 통해서 1년 동안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전력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소비자분들이 이 솔라 루프를 선택을 하실 때 뭐 대단히 높은 충전량을 통해서 뭐 주행거리가 혁신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솔라루프 기능들이 이제 겨울철에 좀 난방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때에 부족한 이 전력을 어느 정도 좀 보완해주는, 그리고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작동을 시킬 때의 전력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부가적인 기능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것이 뭐 배터리를 뭐 10%, 20%까지 충전해주는 그러한 기능은 아니니까요. 사전 계약 하실 때 이러한 것들 옵션으로 체크하지 말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로 와보겠습니다. 와, 실내 공간이 정말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1열과 2열을 오가는 공간을 굉장히 좀 이 센터 콘솔이라고 하죠. 이 콘솔 부위를 없애서
1열과 2열을 자유롭게 오가할 수 있는 공간, 좀 넉넉하고 편안한 공간을 좀 위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과 이제 인포테인먼트 터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모두 12인치로 굉장히 대화면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로 좀 연결된 구조인데 보면은 12인치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완전히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로 연결된 이러한 형태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송풍구가 이제 일자 형태의 송풍구가 하지만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이렇게 일자 형태의 송풍구도 디자인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가 조금 더 볼록 솟아 나와 있는 굉장히 좀 귀여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D컷 구조인 것도 보여지네요. 자, 기어 변속 버튼이 어디에 있나 좀 살펴봤는데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컬럼 타입의 기어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조작해서 R&D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컬럼 형태로 좀 바뀌어 부분이고요. 시동 버튼은 이 앞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공유장치나 뭐 자주 쓰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따로 분리를 해놔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분리된 형태가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자, 또 다른 이미지는 이제 콘솔 부분이 상당히 좀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요, 최대 14cm까지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당기는 경우에는 1열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14cm 뒤로 당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2열 쪽에서도 이 콘솔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뒤로 미는 경우에 1열과 2열을 좀 오가는데 조금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 공간도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앞쪽에 보면 수납 공간도 있고, 이 콘솔 같은 경우에도 좀 이 바스켓처럼 굉장히 또 넓은 공간, 깊고 넓은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SB 포트도 이쪽에 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아직 C타입까지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A타입의 USB 포트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쪽에도 C거잭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넓은 실내 공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색상이 일단 좀 밝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내를 보고 계시는데요. 아, 정말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이 거실 느낌의 이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1, 2열 시트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뭐 무중력 시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각도의 이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부분을 받쳐주는 이런 시트까지 적용이 되면서 1, 2열에서 정말 편안한 이제 공간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2열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 자, 2열 쪽에 보시면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를 이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딩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한 13cm 정도가 앞뒤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기능이 2열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동식입니다. 전동식이라서 이쪽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아마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급의 차량에 이 전동식 2열 시트 슬라이딩 기능을 전동식으로 사용을 한다. 상당히 좀 독특하고 볼 수 없었던 기능이긴 한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롱레인지 모델과 스탠다드 버전이 있는데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완전 충전했을 때 410km에서 430km까지 국내 기준으로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측정 기준이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유럽 모델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도입이 됐을 때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실제 주행 가능한 거리는 한 450km 정도를 좀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롱레인지보다는 한 350km에서 37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아이오닉 5는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또 18분 충전으로 지금 18분 충전으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5분 충전으로 100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급하게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급속 충전을 통해서 빠르게 충전하고 또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동력 성능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6.4초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기차긴 하지만 성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모터를 추가해서 4륜 구동으로도 좀 주행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좀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륜과 후륜의 구동축, 사이 구동축을 분리하는 기능이 더해져 있어서 뭐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4륜 구동을 쓰지 않고 이제 후륜만으로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인 주행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뒤쪽 후륜 는 5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승차감에 있어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거기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상당히 좀 낮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주행했을 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이 주행 감각 그리고 안정적인 이 주행 안정감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 겨울에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좀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만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전기차의 그 주행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승하게 됐던 모델 Y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인 완충했을 때 전기차 주행 거리가 511km긴 하지만 영하 6도 이하에서는 주행 거리가 380km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뭐 한 150km가 이 주행 거리가 날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히팅 펌프 기능이 있는데 이 아이오닉 5에도 이 히팅 펌프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조금 더 온도를 높여서 이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서 이 주행거리를 어느 정도 늘리는 기능인데요. 사실 히팅 펌프 기능이 적용됐다고 해서 뭐 주행거리가 극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날에 이 전기차의 효율이 얼마나 좀 개선이 될지 아마 실제로 좀 주행해보면서 여러분께 그 내용도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회생제동의 강도를 운전자가 뭐 설정을 해도 뭐 3단계든지 뭐 2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교통 정보를 통해서 뭐 차량이 막히는 경우에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해서 자동으로 이 차량이 세게 해서 이 충전량을 늘리게 되고 뭐 교통이 조금 원활할 때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자동으로 낮춰서 주행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인데요. 이러한 스마트 회생제동 기능도 아이오닉 5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오닉 5의 주요 특징들을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25일부터 사전 계약이 실시가 된다고 하고요. 롱레인지 모델의 두 가지 트림이 먼저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5천만 원 초반 그리고 5천만 원 중반 두 가지 트림의 가격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전기차 보조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보조금과 정부 보조금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치게 되면은 3천만 원 후반대부터 차량을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후반대부터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예상했던 수준의 좀 가격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전기차 자체의 이 가격은 높은 편이고요. 이 보조금이 사실 앞으로는 차차 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 가격 역시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기 배터리의 성능이 좀 개선이 되고 기능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차량 가격이 낮아지긴 했겠지만 앞으로 이 전기차의 가격 같은 경우에 좀 극적인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차량 가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은 분명히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 차량의 편의 기능이라든지 주행 안정 기능들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도 이런 다른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폭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극적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이 차량 보조금만으로는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소비자분들의 고민 이런 것들도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아이오닉 5 같이 좀 매력적인 전기차가 꾸준히 출시가 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승을 통해서 아이오닉 5의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주행 성능 같은 것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너스 원성민이었습니다.